국장님.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효과랄까? 네. 한동훈 효과. 네네. 뭐 일각에서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 컨벤션 효과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효과가 민심을 강타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8일 날 발표한 미디어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네. 이른바 긍정 반응이랄까, 네네네. 평가.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 40% 이상으로 올라버렸어요. 예. 직전 대비를 해보면 예.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소폭이긴 하지만 그러나 올랐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선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부정이 확실히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부정이 55%로 내려갔다. 이게 긍정은 42.6%요. 네, 그 부정이 60에서 이제 60%대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지금 55% 정도로 좀 내려갔다라는 점. 그리고 정당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당이 좀 눈길이 가요. 즉 비대위원장으로 갔으니까 이 정당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정당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42.4%, 민주당이 35.7%로 오차범위 약간 넘습니다. 6.7%네요, 차이가. 네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한동훈이 가져갈 지역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TK 쪽이냐, PK 쪽이냐, 충청이냐. 한동훈은 사실 뭐 태어나기를 뭐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기를 약간 청주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강남에서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출렁거렸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보면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43.2, 민주당이 33.9%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차범위 바깥이고요. 확실하게 바깥이고요. 예. 수도권, 경기 인천은 국민의힘이 41.2%, 그 다음에 민주당이 38.3%. 요건 상대적으로는 적었고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그래도 수도권에서 앞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수도권에서 그나마 오차범위 아니라도 이 정도로 앞선다는 건 그만큼 한동훈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2.9%가 올랐는데 민주당은 3.4%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이재명이라는 양자 구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또 연령별을 그 분포에서도 보면은 네네. 지금 50대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까지 조사를 보면 대개 민주당이 조금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0대는 높았습니다. 확실히. 30대도 사실은 좀 높았었고 40대는 완벽하게 민주당이 40대는 완벽하게. 지금은 연령별로는 20대하고 40대만 민주당이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대는 확실하게 한동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50대는 국민의힘이 39.2고 민주당이 37.7. 20대는 거의 엇비슷하네요. 국민의힘이 36.5, 민주당이 39.9. 30대는 또 역전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39.4, 민주당이 32.6. 이 40대는 정말 철벽 같네요. 철벽이에요. 확실히 철벽. 국민의힘 35.2, 민주당 45.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이 국민의힘한테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국민 절반 정도가 긍정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응답이 나왔나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건가, 불리하게 작용할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 48.2%가 유리할 겁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30.8%만 불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18%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죠.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출마 여부도 의외로 불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불출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또 기존에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 시절에 네, 셀프 비례 공천 2번으로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예.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례를 간다, 세간의 얘기처럼 비례 가세요 해서 비례를 간다 그러면 언론들 갑자기 얼굴 확 바꿔서 제목 이렇게 날 겁니다. 한동훈 헌신한다더니 셀프 비례 1번, 2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는 27.3%인데 비례로 가야 한다는 것은 16.1%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재명도 큰일 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한 건 사실 당내에 영향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권 중진 해서 험지 출마, 용태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김기현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상황을 다시 쇄신을 하려면 실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은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당의 공천 혁신입니다. 공천 혁명. 공천 혁명의 기본은 물러갈 사람이 물러가 줘야 돼요. 그리고 연착륙, 불만을 갖지 않고 함께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물러나 줘야 되는데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그러니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끊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제는 지금 대표가 가장 곤란한 상황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비 효과죠. 통합 비대위까지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했는데 안 받겠다라고 답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를 딱 하니까 지금 비명계가 목소리가 확 커졌습니다. 이원우 의원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중에 틀린 게 없다. 네.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효과가 컨벤션 효과라고는 하지만 지금 크게 엄청나게 쓰나미를 몰고 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희 방송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21일 날 한동훈과 이재명 이 비교에서도 한동훈이 45%, 이재명 41%로 앞섰고 또 22, 23일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한동훈 46.1, 이재명 44.1로 한동훈이 다 추월을 해버렸어요. 네. 이재명을. 네네. 그리고 거기서도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전체가 한동훈이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보다. 이런 추세가 지금 이번에 미디어 리서치가 25, 26일 날 조사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배님 말씀이 너무너무 좀 공감이 가는 게 미디어 리서치 지금 여론조사만 딱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평판연구소에서부터 출발해서 22일부터 출발해서 26일까지 이어지는 거의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한동훈과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다 서로 영향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한국평판여론연구소에서 한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의미가 커냐면 처음으로 적합도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이재명 사람 다 놓고 호감도 조사는 했어요. 그렇죠. 예, 호감도는 이게 정치인이건 뭐건 상관없어. 누가 제일 호감이 있어? 누굴 제일 선호해?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지금 좋아, 싫어. 이걸 즉발적으로 물어보는 게 그 갤럽이 매달 둘째 주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19대 16 이렇게 쫓아왔다는 게 바로 선호도 조사거든요. 네. 근데 한국평판여론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적합도 조사를 해요. 적합도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이 좋아, 한동훈이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누가 적합하냐? 양자로.
예.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누구냐? 그렇죠. 양자 대결로 대통령감이 누구냐라고 적합도를 물어봐요. 이건 이성적 판단까지 들어갑니다. 예. 감성적인 선호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한동훈 효과가 지금 크게 태풍을 몰고는 오고 있습니다만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짧으면 2주, 길어야 한 달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러한 한동훈 효과는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도 취임이 됐고 비대위원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실천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총선으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공천 아니겠어요? 얼마나 혁명적인 공천을 할 그렇습니다. 것인가 이런 점이거든요. 그런데 영남권은 좀 벌벌 떨고 수도권 의원들은 또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얼굴이 펴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진짜 죽겠는 곳은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180대 110인데 30%가 갈리잖아요, 언제나. 민주당은 60명이 갈려야 되고, 저 국민의힘은 30명밖에 안 갈려요. 그 워낙 의원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지금 영남권 내지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중진들을 확실하게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선민 후사. 그러니까요. 야,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당 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다. 그렇죠. 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라고 관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바로 선민 후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 때부터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이런 사람들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딱 한 사람 장제원 의원 외에는 아직까지 딱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주호영 의원도 아무 얘기도 안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에 좀 태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아니, 그런 사람 빼면은 그걸 대치를 할 만한 대치를 해서 승리할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수도권은 진짜 지난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파란색으로 뒤덮는 상황에서 버텨낸 사람들이잖아요. 뭐 호남은 있지도 않고 뭐 충청권이라기야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등비등했고요. 충청권은. 지금도 충청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뭐 몇 분들은 물갈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거의 다선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 그러나 아무래도 공천 혁신을 하려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미지라는 게 영남 기득권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억울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혁신은 영남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한동훈 바람이 또 공천 혁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총선까지 계속 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얼만큼 말이 아니라 실천력으로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고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또 제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저 장이 이기면은 총선에서 이기면은 우리 살림살이가 좀 펴지겠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안정적인 국민들이 표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행일치 말했던 거는 참 좋은데 그것이 얼만큼 행동으로 실천이 되느냐 이게 정치력이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